제가 뭐 지금도 차를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차를 더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예 뭐 승차감이라던가 주행감이라던가 내 취향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을 때, 확실하지 않던 시절, 그때는 벤츠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독삼 사면 거기서 거기겠지, 벤츠 정도면 브랜드 이미지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차를 타보면서 승차감이라던가 주행감 이런 부분에서 저의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삼사 차량들을 시승을 좀 해보면서 느낀 점들은, 먼저 BMW 듣던 대로 좋다, 그리고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단단함은 승차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그런 느낌이었고, 벤츠는 물음표였어요. 물론 제가 타본 벤츠는 4기통이긴 했지만 정숙성이라던가 진동이라던가 환상이 확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기대치가 제일 낮았던 건 아우디였습니다. 사건 사고도 있었고 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보고 나서 느낀 건 이거였어요. 벤츠보다 솔직히 더 좋았고, 그리고 BMW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느낌의 승차감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면에서는 아우디가 더 부드러웠다. 그리고 제네시스를 타고 나니까 와, 우리나라 차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뭐 독삼사까지 안 가더라도 요 G80을 봤을 때는 취향의 영역이다, 그런 느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의 영역에서는 꽤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준대형급 세단에 한해서입니다. 6, 7천대 범위를 줬을 때 준대형급 세단에서. 그리고 얘는 또 중형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G70을 탔었잖아요. G70을 타고 지금 이렇게 A5를 타면서 느끼는 점은 이 급에서는 좀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억탄입니다. 저는 독삼사 세단 중에서는 그래도 아우디의 디자인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무난하면서도 디자인이 좀 차분해요. 차분하면서 세련된 맛이 있어요. 얘가 브랜드 디자인만 안 줘줬어도 이렇게까지 씁쓸합니다. 얘는 실버 색상이고 19인치 휠을 달고 있어요. 디자인 끝내준다, 그죠? 그리고 스포트백 디자인, 이렇게 뒷라인이 내려와 있죠. A7 미니미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뒷자리를 타보면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좁은 게 느껴지죠. 그래도 한번 타볼게요. 제가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 맞춰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답답하다는 느낌까지 들어서 솔직히 안락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 보시면은 썬루프가 파노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천장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턱도 거의 공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4인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딱 앉을 공간만 있어요. 와, 이것도 키 큰 사람이면은 100% 머리가 다 할 거예요. 제가 앉은 키가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시트 밑으로 발이 많이 들어가게 공간이 꽤 넓은 편이에요. 여기 충전구가 2개나 있어요. 네,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고, 뒷좌석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탈만할 것 같아요. 장거리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시트도 좀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2열이 답답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 열린 거예요.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창문도 확실히 좁아. 이거는 뭐 뒷좌석뿐만 아니라 A5 전체적으로 창문이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편한 건 보장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 와우, 스팅어도 이런 디자인이었잖아. 보시면은 차 크기 대비 트렁크가 꽤 큰 편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자도 되진 않을 것 같고, 아우디 고유의 아우디 손잡이 느낌 좋고, 고급차 같은 느낌도 확실히 듭니다. 이렇게 프레임리스 문 열었을 때 간지가 난다. 앞좌석도 네, 그렇게 넓은 느낌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딱 둘이 타기에는 적당한 정도의 공간 같아요. 나무 느낌이 나는 소재를 썼어요. 어떤 분들은 좀 올드해 보인다고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그렇고 질감이 나쁘지 않아요. 질감도 나쁘지 않고 톤도 적당하게 다운돼 있어서 괜찮은데. 그리고 물리 버튼 직관적인 거, 네, 이런 것도 마음에 듭니다. 얘는 버튼을 한쪽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다 되네요. 이 차의 용도는 딱 정해져 있는 차죠. 두 명이서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차예요. 딱 그 용도. G70 같은, 그리고 혹은 3 시리즈 같은. 그래서 뭔가 화려한 싱글들이 타고 다니기 좋은 차. 그리고 이 차의 차주님도 화려한 싱글이십니다. 이 차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만회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시동 걸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만족도를 줍니다. 얘를 다이내믹 모드로 놓고, 와, 확실히 다이내믹 모드를 해놓으니까 조금 더 엔진음이 더 올라오네요. 지금 살짝 다이내믹 모드를 놓고 밟아본 거는 이제 일반적인 승차감 모드, 그 모드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하체 느낌이 달라지느냐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달려봤는데 아주 변화의 폭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느껴지기에는. 그런데 저기 차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뒤에 부모님 태우셨을 때 다이내믹 모드를 했을 때보다 승차감 모드를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느끼셨대요. 그렇다는 것은 뒷좌석에서는 조금 더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좌석보다. 그래도 아주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조금 더 탄탄해진 느낌은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차가 편해가지고 다시 자동으로 바꿔놓고, 이 자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로 치면은 스마트 모드입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찍고 이제 좀 본격적인 주행을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G70을 한 달 동안 타고 왔잖아요. 솔직히 G70에 아주 만족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A5, G70이랑 크게 차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걔도 2.0 엔진이었고 얘도 2.0 엔진인데 이게 같은 2.0 엔진에서 뿜어내는 퍼포먼스가 맞나? 성능이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출력, 변속, 이 모든 게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스펙을 안 보면은 같은 4기통 차인지 모를 거야. 솔직히 G70보다 몇 수 위의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G70한테는 미안한 말인데. 특히 출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되게 큰 게 그냥 엑셀을 밟았을 때부터 이 차가 나가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확 잘 나간다가 아니라 여유롭게 힘을 발휘를 해요. 왜 우리가 헬스를 할 때 덤벨을 들잖아요. 덤벨을 들 때 그 G70 같은 경우에는 같은 힘을 내더라도 밥을 좀 못 먹고 힘을 내는 느낌, 이렇게 하면서 들긴 드는데 좀 힘들어 하면서 드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밥을 잘 먹고 이 덤벨을 드는 애 같아요. 그리고 진동이라던가 엔진음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차가 진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동이 들어오는 수준이 너무 미세하게 들어와서 불쾌하게 들어오지가 않고 진동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에서 오는 차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일개 방구석 유튜버일 뿐이고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릴 뿐인데 어떻게 이게 DCT 변속기인데도 그 자동 변속기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너무 신기합니다. 이 차가 잘 달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기음이 막 터프하고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르렁거림 이런 건 없어요.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근데 적어도 운전만큼은 재밌어요. 와, 특히 얘는 고속 안정감이 미쳤어요. 막 어마어마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고속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왜 이런 느낌이 안 나지? 우리나라 차는? 우리나라 차도 안정감이 좋긴 한데 이 느낌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진짜 외제차의 매력이긴 하죠, 사실. 고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감성은 우리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까트로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커브 돌 때도 아주 부드럽고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후륜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차가 덜 부담스럽게 고속주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떻게 4륜에서 이런 느낌이 나지? 얘는 3 시리즈랑 또 비슷한 느낌이 나요. 물론 3 시리즈보다 몸이 조금 더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 조금은 있는데 커브가 너무 부드러워요. 얘는 좀 미친 애다. 이게 또 4륜답게 코너에서 안정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행감이면 후륜차를 살 필요가 있나? 후륜 매니아가 아닌 이상이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4륜에서 이런 주행 느낌이 나올까? 그 G70의 무거운 4륜 느낌도 안 나요. 훨씬 가볍게 나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차를 막 조지고 다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주행에서 저처럼 평범하게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주행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운전을 뭔가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예전에 스팅어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좀 조용하게 타고 다니다가도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쾌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이 차가 되게 이상적인 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주행감도 잡으면서 승차감까지 이렇게 잡았다고? 얘는 후륜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밸런스가 좋은 주행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차가 한 대가 있는데 A7, 지난번에 구독자님 A7을 타고 제가 엄청나게 승차감이 좋아서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승차감은 엄청 좋았는데 살짝 밋밋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막 재밌는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A7 같은 경우에는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차가 무게가 있고 크기도 좀 있고 휠 베이스도 길고 하다 보니까, 반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인 주행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승차감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얘가 19인치 휠이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19인치 휠. 그래서 얘 승차감은 좀 포기해야 되겠구나, 재밌는 주행만 잘 나오면 괜찮은 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차를 타게 됐는데 완벽한 오선이었어요. 부드러워요. 불편하지 않아요. 특히 저는 방지턱 넘을 때마다 되게 놀랐는데 19인치 휠이 방지턱을 이렇게 넘는다고? 얘는 거기다가 서머 타이어예요. 승차감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주행감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그런 성능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승차감이 나오지? 이 차 타고 저녁에 오면서 계속 감탄하면서 왔어요. 이거는 전혀 제가 예상했던 승차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야. 훨씬 맛있는 느낌의 음식이에요. 이렇게 큰 휠을 달았음에도 전혀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런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얘가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나 하고 찾아봤더니 전자식 댐퍼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옵션으로 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죠. 노면의 정보를 읽어가지고 댐퍼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자식 댐퍼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친 노면도 부드럽게 잡아주는. 맞아요. 물론 차에 흔들림은 있지만 그 흔들림 안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부드럽게 들어와요. 진짜 타면서 계속 감탄을 하게 되는 차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만 얘가 프레임리스 창이잖아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미세하게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 차의 정속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바람이 들어온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와, 여기 진짜 방지턱 되게 불편한 데인데. 조금 더 불편한 도로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날 것의 방지턱만 있는 도로거든요. 미쳤다. 와, 내가 차 타고 이렇게 좋아해본 게 얼마만이냐. 와, 미쳤다. 와. 다만 시트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탄탄한 느낌이고 오래 앉아있으면 조금 허리가 아픈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긴 하지만 와,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넘지? 분명히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 편한 시트는 아니거든요. 약간 G70 스포츠 패키지 시트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시트 하나는 딱 내 스타일은 아니다. 와, 근데 이 도로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차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그리고 DCT잖아요. 막히는 구간에서도 계속 가다서다 반복해보고 오르막길도 올라가보고 했는데 차가 힘을 못 내가지고 울컥거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DCT의 단점 같은 건 아예 느껴진 적이 없었고, 근데 얘는 70km 이상에서부터 나는 고속주행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밟고 싶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막 폭발력 있는 출력은 아니거든요. 폭발적인 힘보다 부드럽게 쭉 밀고 나가는 부드러운 출력.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차는 A5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UD도 들어있고 서라운드 뷰도 들어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이라던가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도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정체 구간에서 잠깐 써봤거든요.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 써보다 보니까 쫄려가지고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앞뒤 간격 조절 잘해서 가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조금 차선을 밟고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 물론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전대를 잠깐이라도 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는 그만큼 또 운전자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보조 기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여러 명이서 타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차긴 한데 1열의 편의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기어봉 옆에 바로 볼륨이 있어서 음량을 낮출 수 있다던가, 물론 수납 공간은 좀 여느 고급차들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열어봐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팔걸이 이렇게 조절해 놓고 이렇게 기어봉에 올릴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가 유턴을 할 때 핸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네요. 보통 제가 현대 기아차 국산차 탔을 때 이 정도 돌리면 핸들이 다 돌아갔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훨씬 더 돌아가요. 그래서 유턴을 할 때 회전 반경이 좁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아예 없느냐, 뭐 공간감이 단점이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차를 산다는 건 그냥 나는 뒷공간 생각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순수 운전의 재미를 즐기고 싶다 그런 기호를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운전할 때 살짝 불편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야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대시보드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앞유리가 확실히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물론 제가 지금 소렌토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유리뿐만 아니라 좌우 창도 매우 좁은 편이고 A필러도 은근히 좀 거슬리는 느낌이에요. 요 차 공간이 좁게 빠져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좋지 않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운전에 조금 서투신 분들,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도 터널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너무 앰비언트가 수줍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에는 저기 앰비언트를 예쁘게 잘 해놓고 왜 여기 대시보드 앞에는 한 줄 깔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나 깔아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 핸들 조절하는 기능이 전동식이 아니다, 수동입니다. 그리고 차주님 말씀이 발수 코팅을 따로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80km만 넘어도 비가 오면은 빗물이 쫙 흩어진대요. 그래서 이 차는 발수 코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차의 가격은 7천만원대 고가의 차량인데, 그러니까 할인받으면 6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 차를 어떤 분이 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제가 차를 타보기 전에는 이 차를 이 돈 주고 살만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차 사이즈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A6랑 가격도 겹치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차를 태우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 차의 수요층은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긴 해요. 수요층은 정해져 있고 그 수요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가정을 만들 일이 없거나 1열만 많이 타고 운전을 조금 더 경쾌하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수요층에 먹히는 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요층들이 대부분 3 시리즈를 선택하고 시크를 선택하고 G70을 선택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일단 G70이 2.5 터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옵션을 넣다 보면은 5천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차랑 가격이 1천만원 안으로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5천만원대 차를 사면서 6천만원대 차를 선택하는 거는 또 한번 고려해볼 만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차만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G70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비싼 값을 한다는 느낌이고, 3 시리즈보다는 운전하기가 좀 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6천 정도의 돈을 태울 수 있다, 뒷공간 필요 없다, 운전이 재밌으면서도 승차감은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자리 썸녀한테 섹시해 보이고 싶다, 이 차 사세요. 오랜만에 승차감이 좋으면서도 재밌는 차를 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승기였습니다. 약간 스팅어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늘도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비 얘기를 빠뜨렸는데, 지금 차주님 연비 보니까 13.6km신데요. 진짜 701 미안하다, 자꾸 비교하게 된다. 연비 왜 이렇게 좋아?